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측하고 부자들은 선택하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면 이것은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반대로 내가 부자라면 이것 또한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유튜버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튜버들 많이 시청하시잖아요. 돈 파는 가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측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소수가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1명도 되지 않은 분들이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자, 최근 통계 나온 거 보면요. 1%의 부자가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한답니다. 10% 부자는 전체 자산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돈 파는 가게는 계좌 개설과 수탁 관리를 삼성증권에서 하잖아요.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증권 앱에서 자문사 찾기 페이지로 들어가면 바인 투자 자문 나옵니다. 오늘 현재 900명 정도의 고객이 있고 전체 이분들이 저희 바인 투자 자문을 통해서 투자 자문을 받고 있는 전체 수탁고가 1,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돈 파는 가게 구독자가 지금 32만 명이거든요. 자, 32만 명의 1%는 3,200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현재 바인 투자 자문의 고객들은 900명, 즉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는 분들은 900명이니까 1%는커녕 약 0.3%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가끔씩 외부 기업체 강의도 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명함은 많이들 받아가지만 뭔가를 했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듣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리고 끝. 자,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것은 기술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술은 갈수록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기술혁명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컨대 AI는 대표적인 기술혁명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단지 기술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심지어 대부분 사람들의 일이나 직업을 빼앗고 있죠. 물론 AI 산업은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대 기업들이 주도합니다. 예컨대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물론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 가운데 하나죠. 자, 그 결과로 페이스북의 메타 플랫폼스죠. 주커버그, 그 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등 이 수십조, 수백조의 그들의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AI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세상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정부가 AI 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다. 그런데 기본소득 이름은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누가 얼마나 줄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 AI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투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AI를 주도하는 거대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뜻이죠. 특히 기술 혁명이 빨라질수록 돈 가치는 더 빨리 떨어집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이해해야겠죠.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죠. 자산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속도도 빠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 부의 불평등이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소유 자산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하위 50%가 가진 자산은 전 세계 자산의 2%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당장 자식들도 걱정입니다. 예컨대 청년 3명 가운데 1명이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 계약입니다. 2020년 33%에서 지난해 38%로 늘어났습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청년들이 말입니다. 심지어 한국일보가 최근 3년 동안의 고인 공고를 분석했더니 채용 건수가 167만 건에서 무려 92만 건으로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도 중요하지만 투자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일과 투자를 병행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몰빵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들의 등을 배우고 따라할 거잖아요. 즉 부모들부터 이 같은 현실을 깨닫고 자식들에게 몸으로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죠. 설마 60대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앞으로도 수십 년 노후를 생각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내가 가진 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확실한 것은 그래서 투자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도요. 자기 자산의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벌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워런 버핏이 이런 말도 했죠.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그 경험에서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아가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 자, 이것은 60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60대가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했더라도 투자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물론 노후에는 버는 돈도 없는데 있는 돈마저 까먹으면 안 되겠죠. 제가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적금식 투자라는 상품을 만든 이유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목돈을 만들고 싶은데 은행 적금은 이자가 너무 작고 그렇다고 투자를 하려니까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그러다가 돈을 까먹으면 어쩌나 겁이 나서 실행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대표 사원인 저도 하면서 실행을 도와주는 컨셉이 바로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죠. 물론 지금까지 4년 정도 했습니다만 매달 중간에 인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돈을 까먹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욕심을 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투자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벌면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는 꼭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크게 성공하면요. 나중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저희 바인 투자 자문도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개 이상의 다양한 상품, 자문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삼각형 이것을 클릭하면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서 자문 운영하고 있는 20개 넘는 상품들이 쭈라락 펼쳐집니다. 지금 보시면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던 에거팩토리 시리즈 상품도 있고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지만 위험도 더 많은 익스트림 하이일드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즉 내가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목돈을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위험이 높은 상품도 있고 세상에 공짜가 없죠. 반대로 위험은 적지만 기대하는 수익이 적은 상품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품들은 당연히 자신의 투자 경험과 재정 형편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적금식 ETF 투자는요, 사실 수익률로만 따지면 밑에서 중간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수익을 원하면 언제든 다른 상품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지금까지 47개월, 지난달 12월 달까지 47개월 동안 운용했는데, 그래도 은행 이자와 비교하면 3배, 4배 이상이었죠. 심지어 은행 예적금처럼 1년, 2년 만기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언제든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투자를 경험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내가 부족해 라고 하면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달 대표사항과 함께하는 적금식 ETF 투자가 항상 최고다라는 말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2025년 12월 말까지 매달 적금식 대표사항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가 무려 47개월 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47개월 차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대표 사항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 47개월차 수익률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상품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면, 매달 적금식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은행 적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다. ETF에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돈관리, 계좌관리, 수탁관리는 정권회사에서 하는데 그것이 삼성증권이다. 앞서 설명드렸고, 만기 없습니다. 그러나 투자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적금이 아니라, 은행 적금이 아니라 투자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자본주의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 5년 이상 비거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하시라. 만약 중간에 인출할 수도 있으나, 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인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전혀 손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죠. 그것을 보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시작하실 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5년 이상 매달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산 증식 아니야, 나는 연금이 부족해. 연금 마련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연금 마련을 선택했다면 건강보험료 1도 영향 없다. 그 다음에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이 한 방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씩 인출할 건데 형편에 따라서 남아있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 그것도 계속 자문 운용 받고 싶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계속 자문 운용해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표사항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 47개월 차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 계좌를 공개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PC 화면입니다. PC 화면에서 제 계좌입니다. 김광주. 저는 연금 마련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수익금이 1,100만 원 정도 찍혀 있습니다. 47개월 동안 수익률입니다. 자, 47개월이니까 매달 100만 원씩, 저 같은 경우 원금이 4,700이겠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마트폰 화면 내에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총 평가 금액이 5,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47개월이니까 제 원금은 4,700만 원. 그런데 총 평가액이 5,8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 정도 벌었다.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죠. 자, 1,100만 원은 지난 47개월 동안 원금 4,700만 원에서 연이자, 그러니까 수익률은, 연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 복리 수익률입니다. 자, 매달 100만 원씩 한 10% 정도로 넣어보니까는요, 47개월 해서 계산하니까 원금이 4,700만 원 되고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1,07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앞서 우리는 지난 47개월 동안 얼마를 벌었었다고요? 1,100만 원. 1,100만 원을 벌었으니까 10%를 따져보니까 1,070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연복리 수익률은 10% 이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어쨌거나 2025년 12월 말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자, 과거 수익률이죠. 앞으로를 보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47개월 차이지만 중간에 시작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상품에 가입한 분들조차도 수익률은 조금씩 다를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부자들은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참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1%도 되지 않는다. 저희 돈 파는 가게와 바잉 투자 자문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0.3%밖에 안 되더라 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앞으로의 시대에서 조금 더 유익할 수 있을지를 제 계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 관리,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재정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